코드게이트는 그 12번째 진행하는 국내에서 좀 큰 대회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떤 컨퍼런스도 하고요. 이렇게 해킹 대회 같은 것도 하고 여러 보안 관련된 최신 테크니컬한 그 내용에 대해서 주로 다루는 대회예요. 이번에는 출제를 블랙홀 시큐리티에서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대회는 일반부, 대학생부, 주니어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뭐 다른 컨퍼런스는 기조 강연, 테크니컬 세션, 퀴즈 스쿨, 네트워크 파티 뭐 이런 것도 있고 IT 시큐리티에 대해서 보는 거나 뭐 뉴비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고요. 등록하는 절차도 있고요. 저는 일반부 국제 해킹 방어 대회 일반부로 지원을 했고요. 외국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보통 대회 같은 경우는 한 24시간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예선 같은 걸 참가를 하고 그중에 이제 상위 10개 팀에 소속이 되면은 본선을 진출하게 되고요. 이제 문제풀이 방식은 이제 제파티라고 하는데 제파티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플래그를 선취하는 문제를 풀고 거기서 미리 준비한 플래그 내용을 획득해서 답을 입력하면 스코어를 획득하는 방식입니다. 최신 해킹 사례를 반영한 고난이도 문제라고 나와 있고요. 만약에 본선을 진출하게 돼서 1등을 하게 되면 상금 3천만 원, 2등 1천만 원, 3등 5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고 본선 같은 경우는 어택 앤 디펜스라고 해가지고 공격팀, 방어팀으로 나눠서 공격과 방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회마다 좀 다른데 예선처럼 단순히 플래그를 획득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해킹팀은 해킹을 해서 상대팀의 그 취약한 시스템에서 플래그를 이제 획득하는 방식이고 방어팀은 빠르게 본인 시스템에서 취약점을 찾아서 방어하는 그런 일련의 공격과 방어를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형태이고요. 대회 규칙들도 나와 있고요. 이런 대회에 관심이 있다면 그런 대회가 언제 열리는지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CTF 타임 월즈라고 CTF 타임 월즈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전 세계 그 해킹 팀에 대한 그 순위도 나와요. 이 순위라는 거는 그 코드게이트나 여러 대회들이 있는데 그런 대회들에 대해서 참가를 어떤 대회에 참가하겠다 팀명이라고 미리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하고 대회가 끝나면 그 레이팅, 그 순위나 점수에 대해서 얘네들이 그걸 집계를 그 점수를 가져와서 이 사이트에서 이제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1등하는 팀이 이제 핀란드의 드래곤 섹터라는 팀도 있고요. 그리고 유명한 PPP라는 팀도 있어요. PPP라는 미국의 PPP라는 팀도 있고 일본의 그런 팀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의 사이코 고려대학교 사이버 국방학과에서 출전하는 이런 팀도 있고요. 또 한국의 또 유명한 해킹 팀이 카이스트의 곤이라는 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세종대 SSG라는 팀도 있고요. 여러 유명한 팀들이 또 있는데 그래도 우리 한국이 순위권에 세계에서 순위권에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화면의 구성을 보시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레이팅에 대해서 201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보여주고요. 아직 2019년도는 안 나왔네요. 어커밍 이벤트는 곧 열리게 될 대회 리스트를 보여주고요. 여기 짝 화면이 보시면 달력묘시 이게 있잖아요. 이게 피드거든요. 캘린더랑 이제 RSS인데 캘린더를 누르게 되면은 이번 달 또는 다음 달에 예정된 대회들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SOC 배틀이라는 거는 매주 이렇게
좀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한 대회 같고요. 그다음 곧 있을 대회 중에는 1월 31일 네이버 NCTF도 있고 이렇게 있네요. 여기 대회를 보시고 참가를 하실 때는 스테이프 타임 ORG에 미리 등록을 하신 다음에 대회 참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패스트 이벤트 같은 경우는 지난 대회에 대해서 순위와 포인트와 그다음 대회들이 나오고요. 그 대회 중에서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회가 있어요. 요런 대회도 있고 요런 대회도 있고 그럼 날짜가 나오고요. UTC라고 나와 있는데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한국 시간으로 설정해서 보실 수도 있어요. 아까 봤던 곧 진행할 네이버 NCTF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대회들이 끝나고 나서 내가 풀지 못했던 문제를 그 이미 푼 팀들이 라이트업이라고 해서 문제풀이를 올려요. 이런 대회들에 대해서 이미 끝났고 이 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라이트업을 쭉 올리는데 이런 라이트업을 참고해서 지난 대회에 대한 어떻게 풀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공부하는 데 가장 많은 도움이 되는 게 라이트업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었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적는 경우도 있고요. 음,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노무어 ACL이라는 팀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팀으로 등록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팀 순위를 아마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하면 됩니다. 그럼 저희 팀 같은 경우는 791이네요. 그래도 한 2만 개 정도, 2만 5천 개 정도 팀이 있거든요. 전 세계 해킹 대회에 참여하는 등록된 팀 개수가 2만 5천 개 정도 팀이 있고 그 중에 제가 활동한 팀이 791이라고 아주 나쁜 성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많이 분발해야 되는 뭐 그런 이제 막 시작한 단계에 있고요. 거기는 멤버들도 나오고 어떤 대회에서 어떤 점수를 얼마만큼 획득했는지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트업을 노모 ACR에는 위키 홈페이지가 있어요. 위키 홈페이지에다가 게재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도 내부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따로 위키 컨플루언스를 활용해서 저희가 라이트업을 쓰고 있고요. 여기 라이트업에 가시면은 이 저희 멤버들이에요. 술 먹다가 찍은 사진인데 로그인을 하면은 내용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뭐 저희만의 뭐 캘린더 코드게이트 이런 것도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나왔던 그 CTF 대회 일정을 연동을 할 수가 있고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희 팀으로 이제 같이 입문을 하셔도 좋은 것 같고 팀의 나름대로 회칙 같은 것도 있고요. 모임 같은 것도 있고 라이트업 같은 경우도 쓰는데 17년, 18년 안 쓴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대회들이 있으면 이렇게 문서로 라이트업을 남기고 서로 이제 같이 동시에 쓰고 나중에 대회가 끝나면 공개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회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많은 내용들이
기록을 하죠. 근데 재밌어요. 하시다 보면. 재밌고 17년도에도 CC라고 해서 본선을 나간 적이 있거든요. 본선에 나가서 해킹 대회를 해 보는 경험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나중에 인제 학생분들은 구인구직을 하는 회사에 들어갈 때 어떤 해킹 대회 본선을 입상한 수상 경력이 있다, 아니면 무슨 상을 탄 적이 있다, 이런 거를 기재하는 것이 요즘 회사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단순히 내가 보안 개발자라도 그런 대회에 입상한 이력이 있다면은, 또는 그 입상한 이력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참여도가 있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각인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도 저도 꾸준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뭐 자기 계발이나 재밌는 부분도 있어요. 재밌게 문제를 풀어보면서 음 그런 공부도 같이 하는 거죠. 저희 스터디 같은 경우는 이게 막상 무조건 대회를 참여하면 잘 안 풀려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지난 대회나 라이트업을 보고 공부하거나, 아니면 현재 온라인에 열려 있는 CTF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CTF들에 대해서 참가하는 참 그 기존 지금 워게임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미 지난 CTF를 참가를 해 본다든가, 그냥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문제들을 풀고 서로 공유한다든가, 그런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대회에 대해서 리스트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공유해 드린 적이 있는데, 게임 사이트가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가서 풀어보고 모니터링 하거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 지금 3차, 4차를 아직 라이트업을 안 썼는데, 이런 데에서 참여해서 어떤 문제를 풀었는지 각자 내용을 이 페이지에 쓰고 발표도 한 다음에 영상 같은 걸 유튜브로 올리고 있어요. 저희 스터디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자주 모이는 편이에요. 자주 모여서 어떤 회의실을 잡아 놓고 이제 아침부터 밤까지, 또는 날 새 가면서 서로 치킨이나 맥주 같은 거 먹어 가면서 인제 같이 문제를 풀어 보거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주 재밌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스터디 같이 인제 저녁 8시 일요일 날 진행하는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인제 토요일 날 주로 모여 가지고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카테고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보통 대회 보면 웹, 리버싱, 폰업을, 크립토그래피, 포렌식, 네트워크, 스테가노그래피, 이런 식으로 미스크라고도 있고요. 한 8가지 종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이 각 분야에 대해서 각자 잘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상의하지만, 이러한 도메인에 대해서 최신 해킹 기술에 대해서 공부하는 데 의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미팅한 내용도 좀 정리를 하고 좀 자주 모이는 편입니다, 비교적 저희 스터디처럼. 각자 프로젝트도 여러 데서 진행하고, 뭐 책 같은 것도 같이 써 본다든가, 아니면 특정 그 프로젝트처럼 우리가 필요한 어떤 개발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CTF 같은 거를 해 보고 싶은데 아직 입문하기 어렵거나 좀 같이 좀 공부하고 싶은데 스터디 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을 주세요. 아셨죠? 뭐 제 목소리랑 화면 다들 잘 보고 계신 거죠? 궁금한 건 중간중간 질문해 주세요. 이건 강의가 아니거든요. 음. 그것도 그렇고, 코드게이트에 대해서 좀 대충 말씀드렸는데, 제가 인제 참가한 대회는 이번 2019 코드게이트 예선전이었고요. 어 미리 등록을 하고 이제 들어가면은
저희는 랭크 저희는 38.1이라는 포인트를 획득했고요. 뭐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1,500개 팀이 참가를 했어요. 1,500개 팀 중에 49등? 49등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아쉽게도 10위 안에 들지 못해서 본선에는 이번엔 진출을 못했지만 다음에 좀 더 시간을 갖고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사실 코디게이트 본선 진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편이거든요. 좀 알고 또 어떻게 보면 풀고 나면 쉬운데 거기까지 접근하기가 꽤 어렵고요. 이번에 저희가 푼 문제는 마이크 체크, 그리고 미니 컨버터, 알고스, 그리고 2만 네 문제를 풀었어요. 네 문제 풀어서 49등에 가는 게 좀 신기하죠. 하나 풀기도 어려워서 하나도 못 푼 팀이 1,400개 팀 정도 되고요. 하나라도 푼 팀이 한 130팀 정도 돼요. 그 중에 2개 풀면 100위 안에 들어갑니다. 4개나 5개, 6개, 7개 정도 풀면은 10위권 안에 진입할 정도로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고 여러 명이 집단 지성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하나라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따로 강의 준비는 한 건 아니지만 가볍게 드릴게요. 이 MIC 체크라는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이 플래그를 우리가 입력했을 때 정상적으로 입력되는지 주최 측에서 확인하기 위한 문제예요. 보통 그래서 여기에는 플래그를 일부러 정답을 적어주고 그 정답에 대해서 우리가 입력하면 정답이 정상적으로 플래그가 획득되는지 그 시스템에서 그 웹 프레임워크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하기 위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문제조차도 보통은 이렇게 되게 쉽게 주거든요. 또는 디스코드나 스카이프 같은 어떤 특정 또는 IRC 같은 주최 측과 이야기할 수 있는 통신 채널에 대한 주소를 주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플래그가 있어서 주최 측의 통신 채널도 접근하게끔 유도하는 방식도 있고요. 또는 공지사항 링크를 걸어놔서 공지사항을 읽고 거기 안에 플래그를 기재하는 형태도 굉장히 많아요.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이 MIC 체크, 마이크 체크 같은 아주 간단한 문제도 못 풀었던 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이 정답이 뭘까요? MIC 체크에서 Let's the hacking begins라고 나와있고 디코드 하래요. 이 코드를 디코딩 하라는데 이 코드를 디코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답이 뭘까요? 바로바로 혹시 푸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싶은데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 문제를 접근할 때는 그래서 디코드를 하랬으니까 뭔가에 의해서 인코딩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코딩 경우의 수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특수문자나 쉼표, 앰퍼센트, 뭐 골뱅이 이런 것들을 보고 특정 인코딩에서 이제 디코딩이나 인코딩이나 할 수 있는 캐릭터 경우의 수를 줄이는 게 맞는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툴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코딩에 대해서 입력을 해보고 여기서 혹시 디코딩이 되었을 때 의미 있는 문자열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는 방법도 있고 시저 샐러드라고 해서 로트 1부터 25까지 캐릭터를 변경해 가면서 바꾸는 그런 암호 기법이 있거든요. 형구 씨 마이크 좀 꺼주세요. 네, 이런 기법들도 있고 비즈네르라는 암호화 기법에서 뭐 특정 키를
이런 식으로 입력해서 의미 있는 뭐 캐릭터가 나오는지 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었는데 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런 디코드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디코드를 나열해놓은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서 좀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답부터 말씀드리면 ASCII 85로 인코딩이 되어 있었고 ASCII 85를 디코딩하면은 플래그가 나오는 방식이었습니다. ASCII 85 또는 베이스 85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코딩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온라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이트에서 디코딩이 됩니다. 디코딩하면 이런 헥서값이 나오는데 왜 헥서값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네. 이 값을 이렇게 디코딩하면 값이 나오고 이 캐릭터로 바꾸면 이게 플래그였어요. 아까 좀 보신 것 같죠? 이 플래그. 이제 있었던 거예요. 좀 어이가 없었는데 이게 답이에요. 이게. 근데 이렇게 접근 안 하고 이것만 보고 어떻게든 풀려고 막 했던 팀 중에 디코딩이 안 돼서 1번조차 풀지 못했던 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좀 풀고 나서 어이가 없었다고 그러고 요 2만이라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대회에서는 이제 폰업을 형식으로 또는 어떤 알고리즘에 대해서 입력값을 받고 그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입력값을 입력했을 때 나오는 그 플래그를 준다든가 아니면 이게 그 네트워크 포트잖아요. 포트에 대해서 여기서 보통 그 네트워크 IP 주소, 포트, NC는 넷캣 프로그램에 줄인 그 툴명인데 이걸로 접속을 했을 때 나오는 그 문구를 보고 단순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도하는, 분석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 다운로드 바이너리를 같이 줄 때는 바이너리가 이 포트를 리슨하고 있는 데몬이 경우가 많아요. 이 바이너리를 분석해서 취약점을 찾고 그 취약점을 이용해서 이 포트에 대해서 이제 리모트로 특정 페이로드를 전송해서 익스플로이트를 한다든가 플래그를 획득한다든가 그런 방식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걸 이제 폰어블이라고 하고요. 폰어블이라는 단어는 폰트온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해킹 대회가 있는데 폰트온에서 위너라고 했을 때 이제 오타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이제 폰트온의 위너, 에이블. 그래서 해당 그 대회에 대한 방식률에 의해서 나온 건데 결국에는 그 바이너리에 대한 리버싱이 필요하고요. 바이너리 분석을 해서 특정 메모리나 코드 내에 취약한 부분을 찾아서 공격하는 코드를 짜야 돼요. 왜냐하면 코드를 짠다는 거는 그 리모트 포트에 대해서 페이로드 전송하기 위한 익스플로이트 코드를 짜서 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NC 여기에 익스플로이트 코드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바이너리를 분석해서 출제자가 의도하는 문자를 입력하게끔 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죠. 들어가 보면은 이만이라는 문제 그 화면이 NC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인풋 값을 입력하라는데 1 이러면 describe one file how do you find 취약한 파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다른 거 입력하면 꺼져요. 그냥 꺼지고 이것만 봐서는 뭘 어떻게 하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해도 플래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이너리가 필요해요. 바이너리를 다운로드 받아서
분석을 해가지고 답을 입력해야 되는 건데, 받고, 네, 여기 두 가지 파일이 제공이 되고요. 소 파일, 소의 파일에 이제 압축을 풀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린 2만 개의 라이브러리가 들어있어요. 데몬, 2만이라는 데몬 그 바이너리 하나랑 2만 개의 라이브러리가 들어있고요. ELF 파일 하나랑, 그리고 여기에는 그 탈 파일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내용을 보면은, 보시다시피, 숫자 1번부터 2만까지 라이브러리가 2만 개가 들어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NC로 접근했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뭐 한 2만 번이라고 입력하면 그 2만 라이브러리라는 파일이 로드가 되고요. 여기는 우리가 아까 압축했던 아카이빙 파일 내에 내포된 파일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내가 입력한 인풋에 대한 숫자는 곧 라이브러리로 로드되어 해당 그 리슨하고 있는 그 E1이라는 바이너리랑 연결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유추를 해보고 접근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바이너리였고요. 그럼부터 말씀드리면 무슨 익스플로잇을 하는 문제는 아니었고요. 바이너리를 좀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아시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디스어셈블러가 일단은 필요한데요. 리눅스에서는 호퍼라는 걸 많이 쓰고요. 아이다라는 것도 많이 써요. 윈도우에서도 쓰겠죠. 네, 파일을 많이 쓰고. 네, 이 파일을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요 엔트리 포인트라든가 메인 함수 같은 경우는 먼저 좀 보는 편이고요. exit. 그리고 이런 문제를 있는 거 봐서는 그 대회에서 나왔던 2만 스트링 값 그리고 여기 invalid input 리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특정 문자를 입력했을 때 invalid라고 나오는 구문도 있고 여기 보시면 라이브러리를 인트형으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보시면 여기 이제 메인 쪽일 텐데 문제가 시작이 되고 인풋 값을 받도록 시작이 돼요. 인풋 값을 받도록 시작이 되고 printf를 해서 담은 값을 이쪽으로 뿌리게 되고 화면이 잘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넘어가게 되면 인풋으로 입력한 값이 여기에 들어가는 %d라는 인트형으로 받게 되고요. 이 경로에 있는 이 라이브러리를 로드하게 됩니다. 로드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printf로 입력값이 잘못되면은 에러 또는 제대로 입력을 됐으면 아규멘트 네임하고 핸들로 잡아주게 되고 여기 대해서 이 코드랑 그 코드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받아서 그 라이브러리를 호출해서 로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부분도 있고요. 이거를 C 코드로도 볼 수 있어요. 이 툴에서.
네, 코드로도 인풋을 받고 해당 인풋을 로드하고 또는 에러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렇게 크게 많은 내용이 있지는 않았어요. 이 바이너리에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그 2만 개 중에 하나 샘플을 보면은 하나 볼까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는데 풀어야 되네. 너무 많아서 중간에 멈췄습니다. 여기서 아까 우리가 봤던 취약점을 어떻게 찾았는지 출력할 때부터는 이 라이브러리에서 출력을 하죠. 그러면 수도 코드로 일단 코드를 좀 출력을 해볼게요. 수도 코드로 뽑게 되면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다른 거는 다 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네, 이게 이제 int 테스트라는 함수인데, 이 테스트라는 함수가 실행이 될 때, this is live 여섯 번째 파일이라고 하고, 이 취약점을 어떻게 찾아야하는지 하고, 값을 입력이 받고요. 값을 입력이 받은 다음에, 얘가 어떤 특정 값에 대해서 계속 이 필터라는 함수를 다시 로드해서 exceed를 하게 돼요. 계속 나오는 작업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입력하는 것 중에 여기 없나? 이 함수에 없나 보네. 이 함수 없는데 함수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 함수 중에 필터 함수 중에 빈 sh랑 대시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sh, 배시 그 경우의 수 중에 이 문자를 입력을 받고 그 파일을 실행시켜주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었어요. 그 라이브러리는 하나의 세트로 세 개의 라이브러리 세트로 연결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노가다로 라이브러리를 하나하나씩 다 비교를 해봤었어요. 이 라이브러리는 다른 라이브러리랑 어떤 차이가 있지 하면서 하나씩 다 비교를 해봤었었는데 이거는 그때는 메모장으로 열어봤었는데 이걸로 열리는지 모르겠네. ELF 있고 네, 바로 이렇게 익시드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힌트로 저한테는 작용이 됐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을 볼게요.
이런 것들을 보면 스트링스가 너무 많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너무 많아서 풀린 문제를 딱 집어드리고 싶은데 그게 몇 번 문제인지 모르겠네. 문제를 보면은 네, 저희가 봤을 때는 17394라는 파일이었고 하필 이게 압축이 안 풀렸다. 하필 또 17394. 네, 보시면은 여기 중에 라이브러리 다른 걸 또 동시에 같이 로드하는 이 라이브러리 파일이 있거든요. 이걸 열어보면 이 라이브러리 안에 이제 뭐 배시라든가 그런 쉘의 명령어를 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입력받는 문자열로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특정 라이브러리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라이브러리 3개는 같이 엮여 있고 그 라이브러리 중에는 뭐 익시딧을 바로 하지 않고 그 제가 입력한 쉘이나 명령어를 받아서 이제 띄워주는구나. 이제 필터 2가 있다는 건데요. 띄워주는 모듈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모듈을 다 비교를 해봐서 특정 모듈을 찾아가지고 그 모듈을 올리고 그 쉘을 입력하면 플래그를 획득하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는데 그걸 찾는 데까지가 되게 노가다였던 것 같아요. 찾는 데까지가 노가다였고 그렇게 찾고 나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어요. 그냥 찾아서 입력해서 쉘을 입력하면 반까지는 그러니까 17394였죠. 17394 이렇게 보시면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제 쉘 스크립트가 같이 이제 로드가 됐고요. 여기서 이제 플래그를 들어있는 플래그를 열어보시면 플래그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아이고.
네, 그러면 이렇게 플레이가 나온 값을 우리는 이제 여기다 입력하면은 점수를 획득하는 그런 방법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알고스라는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특정 문제는 나와 있지 않고요. NC 같은 경우를 열면은 이 샘플이 나와요. 그래서 샘플이 나오고 여기다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7x7 매트릭스가 있고 7열의 7행입니다. 오케이. 7x7이고 여기 대해서 이제 최소 경로 합을 구하는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99와 1이 있죠. 그 왼쪽 열에서 1 가장 작은 값과 그 다음 열에서 작은 값까지 도달하는 거를 이렇게 가는데 업, 다운 그리고 라이트 방향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문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샘플 문제의 합은 10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0이에요, 답이. 그리고 10초 안에 입력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시작하고 싶으면 G라는 값을 입력하라고 나오고, 여기서부터 이제 스테이지 1이라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에요. 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위로 들어가고, 12, 11, 10. 이 합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82인가 그럴 거예요. 네. 이게 되게 간단한 건데 뭐 코드를 좀 짜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접근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민 패스 최소값을 구해서 특정 그 배열에 대해서 리스팅을 하고 그 배열의 값을 행과 열로 단위로 나눠서 구분해서 찾아 나가고 그 합을 입력을 하는 코드를 짜면 돼요. 정답 먼저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뭐 파이썬 코드로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나와 있는 값들을 이제 리턴하는 값 그리고 값을 받았을 때 이 계행에 대해서 나누고 그 스플릿을 한 다음에 맵으로 저장하는 함수 하나와 그 다음에 요 솔브 푸는 문제예요. 매트릭스 사이즈와 매트릭스에 대한 그 로우 사이즈, 그 컬럼, 다시 포문선을 돌려서 컬럼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라이트로 가고 업으로 가고 버튼으로 가는 코드를 짜는데요. 이게 오일러 파이 함수예요. 오일러 파이 함수를 사용해서 코드를 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핀툴이라는 게 있어요. 임포트 시키면 핀툴은 아까 네켓 같은 소켓을 열린 그 프로그램에 그 페이로드를 전송하고 응답값을 받아서 익스플로이트 하는데 도움이 주는 그 모듈이고요. 이 모듈에 내포된 그 함수들을 사용하면 좀 더 쉽게 소켓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입력했을 때 if you want to start type G 이런 것들 나오면 일단 G 값을 샌딩하게 되어 있고요. 그 send line after 이 라인 다음에 G 값을 입력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또 포문이 도는데 문제에서 아까 보실지 모르겠지만 100개의 라운드를 통과해야 돼요. 그런 배열 매트릭스가 나오면 최소 합을 구해서 100번을 입력하면 플레이가 획득이 되고 10초 안에 입력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자동화 스크립트로 했던 거고요. 모든 스테이지 답은 똑같더라고요. 1번에는 뭐 82, 2번에는 뭐 96,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코드를 짜기 싫으면 100번을 손으로 해보시면 돼요.
한 문제 보고 답 입력하고 두 번째 계산기로 두들기시면 100번 하면 답이 나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지 값 인티저로 해서 몇 번째 나오면은 이걸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이걸 받고 나서 이걸 프린트 하겠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answer within 10초 내에 답이 입력하면 구해진 값을 가지고 solve된 값을 가지고 add해서 sendline으로 보게 되면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고 이거를 100번을 돌리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100번이 돌아가는데요. 디버그 모드로 해서 안에 페이로드를 보는 그 옵션 디버그 뭐 인포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은 100번의 스테이지가 쭉 돌아가게 되고 100번에서 마지막에 대해서 이제 베이스 64 코드가 나와요. 요 값을 오타 이 값은 이제 베이스 64 디코드에 가면 이게 플래그예요. 이 플래그를 입력하면 또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고요. 그 스테이지가 100번 돌 동안 계속 값을 구해서 전송하고 이런 거 과정을 한 100번 거치는 코드를 짜면은 쉽게 그를 입력해서 또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는 문제였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보시니까. 내용을 이해하고 진행을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미니 컨버터 다른 문제도 다 삽질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결국 못 풀었던 거고 미니 컨버터 같은 경우는 루비 파일 하나 떨어지고 NC 주소가 하나 주어지는 문제였고요. 네, 뭐 스트링, 헥스 값을 입력하는 특정 그 소켓 프로그램이 열려 있었고 루비로 작성된 언어를 데몬으로 띄우고 그걸 컨버팅하는 거를 얘기하는데 보자마자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이게 취약점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아는 동생이 도움 받아서 풀었는데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식으로 루비 언어로 작성되어 있고 컨버팅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별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 루비에 이제 취약점이 있거든요. 그런 취약점들을 보고 풀어나가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CV 뭐 넘버 2019 뭐였거든요. 그 취약점 보면은 잠시만요. 그 루비에 그 스트링 샵 언팩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그래서 인자가 들어갈 때 원래 롱인데 인티저 오버플로우가 나서 값을 좀 크게 주면 닉이 되는 취약점이에요. 근데 오버플로우 나는 무조건 오버플로우가 나는 건 아니고요. 그 2의 31승보다 크면 오버플로우를 체크하고 베이스를 해놓고 점점 줄여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이 베이스 값이 2의 31승 값인데 뭐보다 크면 오버플로우 난다고 보고 체크해서 그 베이스 값을 점점 줄여가면서 이제 메모리 릭을 시도하는 와일문이고요. 네, 이 취약점은 그 CV 코드에 나와 있는 취약점이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코드를 실행시키면은 메모리 릭이 계속 돌아가는 와일문이라 기다리면은 우리가 원하는 문자를 획득할 때까지 보내게 됩니다. 제가 그때 이걸 했을 때는 금방 나왔을 때도 있고 한 10분이 걸렸을 때도 있고 좀 상이하긴 한데 한 30초
총통만 받다가 그만 이제 성우한테 넘겨드리죠. 8778? 아, 이거 같네. 네, 이 취약점이고요. 배열 바깥쪽까지 읽을 수 있는 취약점. 2018-8778이네요. 이식으로 해서 외부 입력을 언팩해서 데이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적혀 있는 문서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익스플로이 코드를 짜서 입력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딱 주어진 그 제한된 내용에 대해서 이건 어떤 취약점이다 이렇게 딱 하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게 대략 이런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이런 취약점을 터지도록 요구를 하겠구나 해서 그걸 토대로 뭐 코드를 구하던 짜시든 하셔서 이제 익스플로이트 하게 되면 이렇게 메모리를 닉을 시도하다가 그 특정 우리가 원하는 그 문자열이 터질 수 있어요. 터지게 된다는 거는 여기 이제 플래그 뭐뭐 쭉 나오거든요. 메모리 부분에 있던 게 노출되는 게. 그때 우리는 그걸 보고 그 플래그 값을 입력해서 점수를 획득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코드게이트 2019 리뷰고요. 나중에 이런 대회에 관심 있으시면 따로 같이 하시던 서로 정보 공유하시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성우 대신에 맡은 강의가 생각보다 오래 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성우가 준비가 된 것 같으니 성우한테 발표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